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변동성을 보이다가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주요 경제 지표와 대선 관련 이슈,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주시했는데요.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고용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신규 부양책과 관련해 진전된 소식이 전해졌지만 부양 규모에 대한 여야 간의 격차에 상승은 제한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2주 연속 재고 감소에 1% 가까이 오르면서 40.3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부진한 수요와 최근의 달러 강세는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금값은 소폭 반등하면서 1,87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8.8포인트 하락한 79.4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경기와 가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건데요. 이는 지난 5월 상승 전환한 이후 넉 달 만의 하락입니다. 올해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관 수요 예측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공모가가 희망밴드 최상단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수요 예측 경쟁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빅히트는 다음 달 5일과 6일 일반 투자자 대상의 청약을 거쳐서 10월 1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도지은입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힘든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반등에 성공해줬는데요.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길 바라면서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구성을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해준 만큼 오늘 우리 장세도 빨간색으로 물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슈를 제대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브라이언의 월가톡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인 브라이언 킴 대표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오늘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가 소폭이지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인 상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전날 크게 약세를 보인 일부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투심을 지지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뉴욕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변동이 좀 심하죠. 네. 9월 달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좀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네. 나스닥은 한 10% 내려갔고 S&P는 한 7.6% 그리고 다우지수는 한 6.7% 내려가가지고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언제 끝날까? 변동이 심한 거는 오늘도 확인했는데 S&P 시장이 한 2시간 전 마감 전에 한 40포인트가 올라와 있었는데 1시간 안으로 싹 빠지고 딱 끝에서 9포인트만 올라왔는데 네. 내 생각에는 이 변동이 계속 좀 심해질 거 아직 위기는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골드맨삭스가 지금 정부가 지원금을 너무 안 푸니까 4분기 GDP를 원래 예상이 6%였는데 그거를 3%로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또 염려가 되고 그리고 그 큰 헤드라인 뉴스는 주일에 없었지만 오늘 나온 거는 unemployment benefit claim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는 실업자다. 정부한테 돈 좀 요청한다. 그게 네. 87만 명이 됐어요. 원래 올랐더라고요. 85만 명이었는데 한 2만 명이 더 늘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이게 경제 침체가 아직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이걸 지금 어떻게 지금 벗어나야 되나 정부도 지금 안 도와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랑 공화당은 싸우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딱 분석가를 볼 때는 이게 지금 또 하나의 그 2차의 크래시가 또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조금 더 시장이 더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패턴 보기에서는 아직 이르지만 이 내려가는 패턴 조금만 더 보면 내가 좀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단기를 볼 때는 아직도 그 내려가는 게 좀 더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오늘 자세한 자료도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저는 지금 지금 안절부절이 못하는 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네. 지금 또 하나 힌트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high yield bond market 그러니까 이게 junk bond이죠. 한국에서는 뭐 junk bond이라고 그러지 않지만 이게 고수익 채권이에요. 고수익 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제일로 신용이 안 좋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죠. 신용 안 좋은 사람한테는 이자를 크게 받죠. 네. 왜냐면 신용이 안 좋으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회사들도. 근데 지금 이게 어쩌면 canary in the coal mine 이게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하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다가올 위험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 ETF 펀드에 유출이 좀 많이 됐거든요. 이게 다음 페이지에 내가 얘기를 더 나눌 건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정부가 내가 아까 말하다시피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싸우고 있어요. 얼마를 해줘야 되나 더.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분석가들은 이게 2021년까지도 이거 지원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FRB도 중앙은행도 저번 주에 지금 내가 할 만큼 했다. 니네들 정부 니네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지원금을 내줘야 된다. 아니면 큰일 난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중앙은행이 말하는 게 되게 조심하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세 가지가 코로나 정부 지원금, 코로나 19의 악화. 지금 한국도 이렇게 퍼졌는데 미국은 얼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도 지금 관찰도 잘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좀 더 심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자, 내가 만약 재선거 안 당하면 이거는 사기다. 또 이것까지 지금 시장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또 하나를 얹어가지고 지금 세 가지 지금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있다가 문제일 거다.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아니다.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으면 만약 너는 이렇게 신용이 더 안 좋아졌다. 나는 너한테 이자를 더 올려야겠다. 만약 금리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나? 그런 또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인플레이션만 아니라 지금 금리가 진짜 심하게 올라갈 건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 네.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 하이디오 본 마켓에 내가 엘리엇 파동을 그려놨는데 네. 이게 지금 이 1차가 끝나고 이거는 bearish Elliott wave count예요. 그러니까 하락의 Elliott wave count. 지금 1차 보라색, 2차 보라색, 이제 3차 보라색이 이제 지나야 되는데 아직 여기서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채권 시장은 아주 리스크가 많은 채권 시장이죠. 월가에서 위험이 있고 만약 위기가 있으면 어떤 시장을 맨 처음으로 딱 보냐면 펀드 매니저는 이 시장을 봐요. 왜냐면 이 시장이 제일 리스크가 많으니까. 네. 근데 이 시장은 왜 살아남았냐? 여기서 저 A자, B자하고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크래시가 돼야 되는데 네. FRB 중앙은행이 회사 채권도 살게 걱정 마라. 그래서 왜냐면 회사를 키워야지. 이 좀비 회사, 뭐 유령 회사도 키워야지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고 경제는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4월 달도 샀고 6월 달도 샀는데 이제는 별로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4월 달에 그때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는 750조 달러 노출을 살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산 토토가 지금 13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항상 말을 딱 좋게 해요. 딱 원하는 대로. 시장이 크라이시스면 너무 안 되니까. 안심을 시켜주는 네, 거죠. 도널드 트럼프한테 또 그걸 혼나니까. 네. 그렇죠? 혼나죠. 조롬 파워랑 도널드 트럼프는 완전히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6월 달에 이제 샀는데 이제 지금 중앙은행 회사 채권에 정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펀드 매니저들은 이게 뭘까? 우리 중앙은행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돼? 그래서 이 HYG, High Yield Corporate Bond, 이게 iShare ETF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제일 큰 ETF예요. 고소이가 채권. 네. 거기서 9월 20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1.06 빌리언 유출, 그러니까 1조 한 600억 달러? 큰 돈이네요. 예, 큰 돈이죠. 그게 코로나 확신 후 최대 유출. 그냥 코로나 확신 다음에 이게 최고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워닝 사인이 아닐까. 왜냐면 이 채권을 팔면 수익률은 올라가요. 이자가 올라가면 여기 섞여 있는 정크반 회사들은 다 큰일이 나죠. 왜냐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3% 4%를 갚다가 갑자기 이자가 8% 9%를 되면 못 갚죠. 못 갚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하이오 본 마켓이 무슨 또 위기를 힌트를 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감정. 내가 항상 그랬죠. 엘리엇 파동만 읽지 말고 모든 분석을 같이 해서 그 엘리엇 파동 카운트를 서포트할 수 있나. 이 감정 분석은 항상 역발상 투자 지표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 지나친 낙관이면 거꾸로 베팅해야 돼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치게 좋아하면 나는 거꾸로 베팅하는 게 있다. 왜냐면 지금 금도 2,000불, 뭐 3,000불 간다, 4,000불 간다 그런 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금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좀 폭락해서 1,860불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국고채 마켓도 지금 이거 봐요. 지금 지나친 낙관은 80이에요. 80이 여기 있고 지나친 비관은 20인데 지금 이게 80을 넘고 있고 가만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 채권 마켓은 사람들이 되게 좋게 생각한다. 시장이 좋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네. 이자는 항상 계속 낮을 거니까 이 채권은 절대로 안 내려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셀 사인인데 이게 타이밍 투어는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가격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감정도 딱 보면 만약 너무 낙관이 심하면 반대쪽을 베팅해야 된다. 그런 사인을 주는 감정 분석 도구예요, 이게. 네, 그래서 다음을 보면 내가 이거를 8월 21일 날 여기 생방송 증시화에 대해서 비춰준 건데 이게 딱 보니까 이제 1, 2, 3, 4 그 오렌지 색깔 1, 2, 3, 4, 5가 지금 대충 다 그려져 가지고 저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달러는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면 큰 1, 2, 3, 4, 5가 다 그려졌고 근데 내가 약간 미스한 거는 여기가 하나 더 남았어요. 이거 봐요. 8월 20일 날 저는 여기서 이제 상승한다고 봤는데 이거는 어저께 내가 그린 차트인데 92불 10일 전에 딱 조금 더 내려간 다음에 이제 올라왔어요. 지금 94불 50전에 지금 트레이드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한 94불 30전.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오는 게 무슨 사인을 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모든 시장이 거품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채권 시장이나 증권 시장이나. 그래서 저는 만약 이게 위기가 와가지고 시장이 또 빠져나가면 크래시가 오면 사람들이 뭐를 갖겠어요? 다시 캐시로 갖겠죠? 그 현금화를 챙기죠. 현금화를 찾겠죠. 네. 외국 사람들도 현금화를 찾겠죠. 그리고
달러는 아직도 world reserve currency고 그리고 또 safe haven이고 만약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달러를 찾지 뭐 차이니즈 유안을 찾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시장의 위기를 말해주지 않나. 아니면 이따가 금리가 원래는 그 나라의 금리가 올라가면 그 화폐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다른 얘기를 해줄 수 있나. 그런 것 같아요. 다 힌트를 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볼 때는 잠깐만 이것도 감정 분석을 내가 해놨어요. 네. 내가 아까 말했죠. 지나친 낙관이면 거꾸로 베팅하고 지나친 비관이면 위를 위로. 베팅해야 된다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나친 비관이 40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지나친 비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달러는 올라갔죠. 네. 예, 달러가 이게 너무 심하게 비관적일 때는 오히려 올라가고. 오히려 올라가. 네.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 투자 지표라 이 감정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도 중요하지만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시장의 그 흐름, 그러니까 폭, breadth, market breadth도 리서치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감정. 왜냐하면 모든 시장은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심리전인 거죠. 사람들이 팔고 사고 하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읽으면 더 액큐레이트하게,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죠. 네. 근데 또 하나 증거는 이제 이거는 유로예요. 유로. 만약 달러가 세지면 유로는 또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또 보니까 엘리엇 파동은 유로는 엄청 내려간다고. 또 이게 또 하나의 증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지금 분석이 맞다는 거야. 지금 1, 2, 3, 4, 5가 뚜렷하게 그려지고 이거는 지금 엄청 내려간다고 사인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라인업이 딱 잘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은 지금 이게 금은 아직도 계속 내려가고 달러는 올라가고 유로는 내려간다.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 차트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엇 파동이 많네요, 대표님. 뭐 엘리엇 파동이 다는 아니지만 뭐 100% 개런티는 아니지만 다른 분석과 다 같이 해가지고 다른 또 커런시도 보고 이것도 비교하면 이게 다 잘 맞네. 그러면 더 액큐리시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네. 지금 내가 골드를 항상 비관적으로 얘기하지만 금은 내려갑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금은 이 1920에서 사실은 저는 2089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엘리엇 파동으로 expanded flat 내가 저기 그 패턴을 내가 보여줬죠. 네. 예, 저 초록색 라인을 봐서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게 A가 오면 B를 A의 그 스타팅 포인트를 넘겨서 C는 A의 엔드 포인트를 넘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 C가 여기까지 가려면 저의 개인적인 가격은 660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초록색 라인이 한 3년 걸렸고 이 초록색은 3년 걸렸죠. 뭐 하루 이틀에 660불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한 2, 3년 걸리면 660 된다. 지금 내가 사람들이 지금 금은 막 2,000불, 3,000불 하는데 내가 660불이면 나보고 사는데 그렇죠. 저 사람은 분석을 못한다. 그때 오일 시장 똑같아요. 1월 달도 한 60불, 70불이었는데 저는 25불 밑을 찍어야지. 30불 밑으로, 30달러 밑으로 예, 생각하셨군요. 예, 찍어야지만 이 패턴이 끝나는데 그때 저한테 좀 많은 이렇게 비관적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네. 그때 사실은 1월 달에 그 이러한 그 군장도 미국이 폭격을 했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 이건 전쟁 나니까 100불, 200불 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에는 좀 너무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지금 660불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데 이 패턴을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이 가격까지 갈 때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 이 단기로 볼 때는요. 지금 이게 감정 분석은 좀 이따 얘기해요. 단기를 볼 때는 지금 이게 데일리 차트거든요. 내가 2주일 전에 이 트라이앵글 패턴이 만약 해제가 되면 1907불을 넘어야 되는데 이 트라이앵글 패턴에 또 하나 패턴이 남아 있어요. 내가 그걸 좀 잃어버리고 얘기 안 했는데 이게 만약 이 패턴이 이렇게 되려면 1765불만 넘으면 이거는 완전히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딱 하나 남아 이게 저한테는 두 번째 베스트 카운트예요. 그냥 엘리엇 파동은 첫 번째로 제일 좋은 카운트가 있고 제일 자신감 있는 카운트가 있고 두 네. 번째로 자신감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카운트가 만약 업사이드가 남았다면 여기서 한번 2089를 찍고 큰 하락이 온다. 근데 내가 만약 이거 골드를 만약 여기서 베팅하겠다면 저는 여기서 한 2년, 3년 걸리는 풀옵션 같은 걸 사겠어요. 한국 분들은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미국에서는 이게 옵션을 립스로 살 수 있어요. 립스는 그냥 1년, 2년, 3년짜리 풀옵션 살 거거든요. 저는 딱 내가 좋아하는 기관이 한 2년, 3년짜리예요. 딱 여기서 그래서 풀옵션을 걸어놓고 그냥 딱
그냥 내비두고 한 3년 있다가 보면 이 가격까지 아까 그 가격까지 가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저 감정 다시 얘기하지만 감정 이것도 똑같은 감정이에요. 이거 봐요. 여기서는 지나친 낙관이 75, 지나친 비관이 30이었는데 이거 봐요. 지나친 낙관이 75였어요. 여기 넘었었어요. 이게 네, 넘었네요. 80까지.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 낙관이 너무 낙관이면 거꾸로 베팅해야 된다. 네. 그때 이때가 2,100불이었어. 근데 지금 1,860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감정의 역발상 투자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여기도 이게 지나친 낙관이었지만 별로 이게 큰 가격이 변동이 없었어요. 여기서 한 6개월, 7개월 걸렸는데 이게 큰 하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시간 투어가 아니에요. 타이밍 투어가 아니라 네. 이거는 그냥 워닝을 주는 거야. 이렇게 계속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랑 만약 LA 카운트가 맞으면 얼마나 더 좀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정 분석이라는 거는 저는 매우 LA 파동 카운트 중요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중심만 하지 말고 네. 코스피 좀 알려달라. 왜냐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국내 증시도. 그래서 그쵸. 코스피 앞으로 계속 하락할 건지 아니면 반등해 줄 건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직도 코스피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럼요. 미국 시장이 내려가면 뭐 코스피 그 다음날 내려가는 건 좀 뭐 뻔한 것 같고, 근데 코스피도 다 보면 이게 지금 1999년에서 2000년도 딱 보면 이제 금자 1, 2, 3, 4로 따라가요. 금자 1, 2, 3 제일 큰 금자 1, 2, 3, 4, 5가 그려지고 큰 일자가 위에 그려졌어요. 제가 지금 문제가 지금 되는 거는 이게 2차 파도인지 아니면 2차 파도가 좀 더 크게 일어날 거죠. 왜냐면 이 빨간 LA 파도 모르시는 분은 좀 이거 좀 혼돈이 되겠지만 네. 앵커님도 네. 2차 파도가 이게 너무 짧아요. 원래 1차는 되게 길었는데 네. 2차가 짧아서 이게 하나에 더 ABC가 남아있나. 근데 만약 2차라면 근데 두 카운트 다 내려가야 돼요. 지금 이게 320, 이게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가 아니라. 네. 코스피 200에 326불을 찍었어요. 한 며칠 전에. 근데 지금 한 302불이잖아요. 오늘 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대충 이거는 1차 파도 아니면 내 생각에는 이게 그러니까 X 파동이 그러니까 더블 직색의 X 파동이 있거든요. 결론은 두 개 다 내려간다. 어디까지 내려가냐? 저는 261, 245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항상 그랬죠. 2차 파도는 어디까지 간다? 한 62%. 근데 만약 거기까지 안 가면 0.5 피보나치 261.618.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볼 때는 261, 245 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다음에 카운트는 내가 그것도 준비해 왔어 오늘. 만약 이 2차가 안 끝났으면 네. 한 번 더 이걸 196을 거친 다음에 이게 이제 상승이 시작하나. 그래서 근데 두 카운트 다 내려간 하락으로, 다음에 네.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금방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게 1차인지 X 차트인지 결론은 여기서 조정이 와야 돼요. 한 번은 조정이 올 수 예, 있다. 조정이 와야 돼요. 두 차트가 다 조정이 와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만약 베팅을 하시려면 조금 기다리세요. 여기 ABC 조정 다음에 베팅하는 게 훨씬 리스크 리워드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미국 시장 방향성도 되게 안 좋지만 코스피 방향성도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을 똑같이 따라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내가 안 들어와 있는 게 다우지수였는데 다우지수가 안 보이던데 네. 잠깐만요. 예, 여기 다우지수 한번 보여줄게요. 다우지수는 제가 그때 저번 주에 expand flat pattern 이게 이 패턴이죠. 네. 이 패턴이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하락이 올 거다. 지금 계속 하락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이는 거는 핑크색 1, 2, 3을 봐요. 1, 2, 3밖에 안 보이고 4, 5, 1, 2, 3밖에 안 보이고 4, 5가 안 보여가지고 아직 하락은 좀 많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9월 24일. 이걸 컨펌하는 거는 9월 23일 등락 비율. Advanced Decline Ratio잖아요. 한 주가 올라가면 9.2주는 내려갔어요. 그거는 confirm, 이게 다운사이드를 confirm하는 거예요. 네. validation. 그래서 사실은 단기를 볼 때는 지금 더 하락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엇 파동과 또 감정 분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락이 이제 확실시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우리 대표님? 네, 저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네. 골드 내려가는 거 매기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거는 크립토커런시의 비트코인 시장. 저는 비트코인 시장 차트를 보면 아주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비트코인 시장의 Fidelity Investment, ETF. 제일 큰 투자 회사가 ETF를 요청했어요, SEC한테. 네. 이거 좀 허가해달라고. 그것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Fidelity가 비트코인을 ETF 시작한다는 것은 이따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는 그래서 저는 BTF 레버리지 걸지 말고 네. 그냥 만약에 걸면 2배. 너무 사람들이 너무 욕심내서 10배 걸려가지고 10배 걸면 1000불만 내려가면 힘들죠. 떼껴요. 아니 뺏겨요 진짜. 네. 그래서 레버리지 안 걸고 그냥 천천히 그냥 1, 2년, 3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저는 딱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또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킴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와 종목을 함께 살펴보는 김민수의 사셨어요 코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 또 하루 눈여겨봐야 될지 저희 김민수 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필리츠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아침에 이제 네. 만나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제 뵀었나요? 네. 네, 예,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급락 마감해서 이번 주 내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요. 일단 추석 연휴 전에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코너가 사셨나요 코너인데요. 네. 지금 급하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셨나요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꿔야 되나요 저희가? 네, 그럴 정도로 지수를 보면은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지수에 맞춘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일단 코너명은 PD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을 보면서 일단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국내 시장 빠지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반대로 보게 되면 그동안 올라갈 때는 그냥 별 얘기 없다가 그냥 와 나는 주식 잘하는 것 같아. 특히 계좌가 매일 열어보게 되면은 매일 올라가고 매일 돈 벌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금방 부자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시장은 이렇게 그냥 쭉 3천까지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이번에 3월달 중반 때 저점 대비해서 60, 70%, 한 70% 가까이 올랐던 걸로 보입니다. 고점까지요. 그리고 코스닥은 1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한 6개월 사이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 월봉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뭐 불기둥이 뻘겋게 쭉쭉쭉 솟아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한 5월달, 6월달 돼도 그런 얘기는 별로 없었는데 한 7월, 8월달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내 계좌 이제 세 자릿수 찍었어. 뭐 100% 이상 수익 났어. 그러면서 약간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좀 자취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즉 너무 자축하는 분위기가 좀 상당히 많으면서 내가 원래 이렇게 주식 잘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이제 경계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계속 시장이 가다 보니까 이제 붙였죠.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 조정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3월달 대비해서 어떤 지금 현재까지 바뀐 게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면 그때는 뭐 그 주가가 하락했던 직접적인 이유가 그거였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그때는 환자 수가 어떤 신규 환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나왔던 충격과 함께 변하는데 지금 그러면 6개월 뒤 지난 뒤에 뭐 환자 수가 급격하게 줄었나요? 일단 그건 아니고요. 거기다가 그러면 경제 충격을 받았는데 경제 충격이 빠르게 회복됐나요? 라고 하게 되면 중국은 그렇다고는 할 수 있어도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 보게 되면 회복은 되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렇다고 뭐 3월 달 때 그 걱정했던 수준보다는 벗어났는데 근데 아직은 좀 오리무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동성을 제외를 하고는 어떤 펀더멘탈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유동성만 바라보고 너무 많이 달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자 약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어려운 말로는 현실과 어떤 지표와의 괴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유동성을 끌고 가면서 나왔던 또 하나의 피해가 신용잔고죠. 신용이 뭐 14조, 15조 들어왔을 때도 괜찮다. 지금 뒤에 봐라. 예탁금이 얼마냐. 거기다가 또 뭐 계속 16조, 17조 들어와서도 예탁금이 60조까지 늘었네. 계속 고라고 하다가 이런 어떤 경제적인 흐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또 이쯤 돼서 나오는 얘기가 또 글로벌 상황들, 뭐 미국 대선 얘기, 뭐 트럼프 대통령 뒤끝 장렬하시죠 요즘에 어떤 대선의 결과 불복할 수도 있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북한 얘기도 약간씩 나오면서 뉘앙스 조금 이상해지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대주주 양도세 이슈 관련돼서 3억 이상이면 누구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라의 환경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붙여줄 수 있습니다. 제 주변도 대주주분들 너무 많이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또 몰리면서 속도 조절 차원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경고음 이런 쪽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는 연휴가 끼었을 때 시장 반응은 항상 그 전에 좀 연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위축됐다가 별 큰 변화 없으면 다시 올라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중요한 미국의 대선 토론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이유도 혹시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은 지금은 추석 연휴를 노리면서 봐야 될 부분들이 가장 먼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위축세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아마 빠르면 오늘이나 한 월요일 정도쯤에는 단기 저점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살짝입니다. 진행이 돼봐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 대비해서 혹시나 현금은 이때 한번 좀 다시 혹시나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저점 매수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단관점 쪽으로는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추석 이후에 또 다시 반등이 쭉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또 어느 정도 장기 반등권 들어오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한 11월 달까지 이어질 어떤 양도세 이슈와 관련된 쪽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담감들이 정책적인 이유가 보통 보면은 과거 3, 4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정부가 대주주의 요건들을 계속 낮추다 보니까 오히려 이에 따른 회피성 매물들이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나와서 항상 찬바람 불 때는 시장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서 나왔던 부분들이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바뀌어야겠죠.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럴 기미가 안 보여서 아직은 일단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관점들이고요. 제가 아직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상은 연준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 시장이 아직까지 경제회복에 대한 완연한 단계가 들어서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명제는 그대로 깔려있기 때문에 추세가 어떤 급하게 훼손되는 현상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중기적으로는 추세는 양호하지만 나올 수 있는 노이즈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그런 거 충분히 참을 수 있어. 그냥 계속 그러시면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런 단기적인 주가의 압박들을 보기 힘들다,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트레이딩 관점 필요하죠. 아직 추석 이후에 단기 반등 한번 나오게 되면 한번 좀 정리하셨다가 또다시 밀릴 가능성을 대비하고 거기서 대응하는 전략, 이런 전략은 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추석에 어디 가시나요? 네, 우리 대표님이라고 해주니까 참 정겹습니다. 저희 직원분 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석에 어디 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주 좋은 데 갑니다. 알겠습니다. 몇 방 갑니다. 죄송합니다. 추석엔 좀 쉬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여쭤봤고요. 위원님께서 우리 시장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2%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또 하락했잖아요. 대형주들이. 네네. SK 하이닉스만 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건지 SK 하이닉스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일단 살짝 죄송한 마음부터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 3주 전인가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었는데 저는 그때 반도체 가격이 충분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SK 하이닉스를 부정적으로 봐서
한 뭐 7만 원대 중반, 뭐 7만 8천 원 이 정도면은 한번 파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사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 되죠. 근데 지금 SK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좀 애매하고 오묘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 그동안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에 좀 비워놓은 바스켓을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때 우려에서 거의 저점이었고요. 디램 가격이 선물 가격이 저점이었고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했던 첫 번째 이유가 화웨이 제재입니다. 즉 화웨이가 이제 그래도 그렇다고 뭐 스마트폰 사업이나 하고 있던 사업들 모두 다 싹 정리할 수 없지 않느냐. 그놈의 죄송합니다. 그런 미국 때문에 그러면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충분히 그동안에 뭐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끌어모아야 되겠죠.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재고 충분히 쌓아라. 그러다 보니까 DRAM 가격들이 반등을 했는데 일단 여기가 반등한 부분들이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은 오히려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시적이었다고 하게 되면 상승분이 그대로 반납이 되는데 반납이 그대로 안 됩니다. 유지가 되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봐라 다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지금 떠오르는 쪽이 스마트폰이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즉 잘 팔린다보다 상반기 대비해서 좀 변화가 되는 모습들. 그래서 너무 안 팔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저효과가 나오는 현상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모바일 디램이 부각받고요. 게다가 이제 서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이제 서서히 비중을 늘려갔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떡 터지니까 우리 이거 증설해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반도체 수급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재고를 확 끌어당겼었죠. 그러다 보니까 좋았었는데 또 한 4월달, 5월달 지나가면서 이거 우리 너무 많이 재고 쌓는 거 아니야? 일단 중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또 서버용 디램은 가격들이 좀 밀리다가 이번에 재고가 좀 빠질 만큼 빠졌네. 다시 한번 슬슬 사볼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쪽에서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들이 이제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들이 다가온다는 쪽에서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터닝을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년 초에 그러니까 즉 반도체는 한 1, 2분기 정도 선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쯤에는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단서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특히 코로나19 끝났다라고 자칭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제조업 지표들이 좋아지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변화가 중국에서 어떤 수출 관련된 또 지표들이 좋아지죠. 그러면 이런 내년에 대한 반도체 기대감이 살아오른다는 관점 쪽에서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크게 안 흔들린다라는 흐름들이 확인되게 되면 SK하이닉스는 다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자꾸 주목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관점 쪽에서 다시 한번 동향들을 바라보시면서 외국인들 지분 다시 계속 늘어나는지 그런 일을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는 좀 기대를 걸어볼까 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고가 더욱더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또 추석에 좀 쉬신다고 하시니까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서 관련 테마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는 제지주 관련해서도 택배 업종 관련한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대표님, 이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앵커님 택배 많이 활용하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요즘 택배만 이용합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온라인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택배 받는 즐거움이 낙이다라는 쪽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택배 관련된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CJ에 대한 통운 중심으로 기대감이 살짝 올라오는 건 현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최대 성수기죠. 지금이 최대 성수기고 또 성수기를 따지라고 하게 되면 연말쯤 아닐까요? 그때 또 쇼핑,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최대 성수기란 관점 쪽에서 접근하셨으면은 상대적으로 이 부분 추석 때 명절이 지나가게 되면 약간 또 공백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이 점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택배도 계속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슈가 이번에 택배 기사분들이 공짜 노동 안 하겠다라는 쪽에서 쉽게 말하면 까대기죠. 까대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우려감들이 컸는데
그러면 이제 택배사 입장 쪽에서는 일단 공장 자동화에 좀 더 신경을 쓴다라고 되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일단 해외 쪽에 진출했던 부분들이 이제 상반기에 부정적이었다가 이제 하반기에 개선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해외 물류 투자, 해외 기업들 인수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부채 비율이나 그리고 또 어떤 지금 밸류 수준이 그렇게 싸지는 않은 쪽까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게 숙제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동량만 그렇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사자란 쪽보다는 그동안 비쌌던 밸류가 얼마만큼 해소가 되면서 실적이 받쳐주는지 이 정도는 조금 더 확인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내년 정도쯤에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골판지 쪽도 물론 쌉니다. 뭐 자산 대비나 실적 대비나 물론 쌉니다만 강한 모멘텀을 받기에는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즉 원자재 가격과 제품 가격 쪽에서 충분히 어떤 상승 반전이 나오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쪽을 보고 있게 되면은 아직까지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쪽에서 벗어나는 게 기미는 살짝 보이는데 여전히 아직 강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골판지 쪽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너무 갖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나는 가치 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딴 종목들을 사보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괜찮습니다. 이런 쪽은 하셔도 된다고 생각들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당장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쪽은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골판지 관련된 제지주 관련해서도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실시간 트레이딩 소통 방송이죠.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대응 전략부터 오늘 시장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밤사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아직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강원 영동 일부 지역은 비로 인해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전라 내륙으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에는 내일 밤까지 최고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낮까지 10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과 광주의 아침 기온 16도, 대구는 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외출 시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춘천 12도, 대전 15도로 다소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25도 밖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에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부산 18도, 제주 20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부산 25도, 제주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와 남해상의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내일 밤에 비가 그치겠고요. 이후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